자, 교과서 382페이지를 봅니다. 여기가 382페이지에 4번에 신청인 이래 나오거든. 여기 또 이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거를 공부를 딱 할 때 박스를 딱 보니까 좌측은 토지죠. 우측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를 했다, 했다. 그럼 답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한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좌측에는 동그라미 3이잖아요. 오른쪽에는 4번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오른쪽에 4번이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1번에 좌측을 먼저 볼게요. 좌측에 토지 대장이죠.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 그냥 대장이라는 거예요. 좌측에 2번에 판결이죠. 우측에 2번에 판결이죠. 좌측에 3번에 수용이죠. 우측에도 3번에 수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우측에 4번을 보세요. 실양군수 구청장, 그거만 딱 줄 거 보세요. 그럼 실양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모르는기는 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소유권 모르는기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됐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자꾸 습득해 가봅시다. 자, 이래서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은 4사람입니다. 하나가 대장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하나가 수용입니다. 하나가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여러분들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래를 해봅시다. 등기부가 있고 다 지적공부죠. 지적공부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다. 뭘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걸 문자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시험은 이게 아니고. 자, 요리라 봅시다. 조금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 봅시다.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요렇게 해봅시다. 보세요.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 이 소리라.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갑은 새 집을 지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매매를 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라. 안 한 상태면 요래해야 되거든.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평택으로 올 때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와요. 무궁화호가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표를 끊고 탔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표를 끊고 탔으니까 적법이지. 맞죠? 네. 표를 안 끊고 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표를 안 끊고 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래가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맞아요? 네. 붙들링이에요. 그럼 붙들렸다면, 자 보세요. 저 붙들렸다면 표 안 끊고 탔으니까 저를 다시 서울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아, 서울로 돌려보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온 거는 온 거지. 맞다. 그러니까 이왕 온 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요래 등기, 요래 등기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기라. 해버렸다면은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포탈을. 그럼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했잖아요. 그러면 조세 포탈을 위해서 요래했거든.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 안 돼요? 돼. 이해합니까? 자, 이건 이제 문자 싸움이에요. 문자 싸움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굽니까?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굽니까?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돈 안 내고 기차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의미다. 두 번째 갑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오도와이다. 오면 이 유효입니다. 유효. 그 대신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 안 돼요? 돼. 이 그림을 보세요. 갑의 명의로 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이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이래 하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한 이유는 조세 포탈을 위해서 요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러면 되는. 이런 걸 이제 배워가는 거라. 됐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한 개만 딱 외우세요. 한 개만 딱 외웁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답만 딱 외워버리세요.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토지가 딱 넣으면 국가입니다. 건물이 넣으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토지가 넣으면 국가입니다. 건물이 넣으면 시군구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첫 출발은 잡아봅시다. 주인 없는 땅입니다. 주인 없는 땅. 첫 출발이라는 말은 아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대상에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 막말로 말하면 주인 없는 땅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오도와이다. 요래가 출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입니다. 동일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요게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로 왔어. 즉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로 왔는 거라.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오케이? 그럼 등기 못 해주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말 돼? 안 돼요? 돼. 그럼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 주인 없는 땅은 소유자가 누구다? 국가.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 부동산이 내 거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된다.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러니까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구가 내준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 답만 딱 외우세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군. 그럼 시험이 1이 가면 O 나와있다. O. 1이 가면 뭐다? X. 1이 가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 지구적으로 시험에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모르는께서는 토지 넣으면 국가, 건물 넣으면 시군, 이름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맞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2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그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소유권 이전에 383페이지를 갑니다. 83페이지에 가는데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아, 좋다. 잠깐만. 382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의 종류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매매 교환, 자, 요래 봅시다. 매매 교환 정려가 있죠. 이 점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진정명예국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취득시효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지분도 매매가 되니까 공동 소유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공동 소유이라면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신탁 등기라는 게 있거든. 환매 등기라는 게 있거든. 이것도 전부 다 소유권 이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 매매 교환 정려는 너무 흔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상속은 있잖아요. 딱 이거는 한 개만 딱 외워두면 됩니다. 아까 전에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자주 내요. 요게 토지 뭐다 수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는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한 문제를 내거든. 근데 올해는 두 문제를 냈는 기라. 여기서도 한 문제, 여기는 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원래 한 문제를 내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환매는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가 있어요. 신탁 등기.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냅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데 올해는 시험에 안 났었어요. 30회 때는. 그러면 이제 아까 유정이 있죠. 그 유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딱 넣으면 키는 요게 일단 키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키가 토지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입니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383페이지를 가보겠어요. 가면은 제일 위에 가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찾았죠? 네. 이런 거는 나중에 민법을 좀 배우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384페이지를 보세요. 384페이지 보면은 상속 등기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거기에 중간에 참고학습을 참고학습. 자,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뭐다 않는다. 그것만 딱 갖고 있으세요. 됐죠?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오케이? 그래서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거든.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런 상식으로 풀죠.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하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이제 385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유정이 나옵니다. 유정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있잖아요. 많으면 15%, 많으면 15%,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출제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인데 오늘은 두 개만 딱 공부하고 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이러세요. 여기에 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유정.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려가 줄임말이 유정이에요. 유언을 통한 정려.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입니다. 유정.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래보세요.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보세요. 특정의 포괄 유정. 봅니다. 특정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찝어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딱딱딱 찝어주는 게 무슨 유정이다? 특정. 이거는 186이 적용이 돼요. 그럼 6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다시 합시다. 유정은 유언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있다, 그럼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유정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결론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안 해도 취득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연장 작성했어요. 내가 죽거든. 이 단독주택을 을에게 주겠다고 연장 작성했어요. 그럼 갑이 사망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합니다. 그럼 상속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유정은 등기해야 되네. 근데 요리 여보세요. 요거 무슨 유정이다? 득정. 요거 시작. 포괄. 그러면 이 칠판을 보세요. 하나는 등기해야 되죠. 그럼 하나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지.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맞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187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포괄 유정이죠. 포괄 유정은 자, 입니다. 내가 죽거든. 보세요.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니까 좀 이거 말이 이해가 되죠? 포괄은 전부를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특정은 집어준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자, 요거를 이제 잠깐 이해를 해보겠어요. 갑이 연장을 작성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근데 이제 이게 깁니다. 전 재산에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이냐 특정이냐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포괄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전 재산은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도 뭐다? 포괄. 요 포괄이에요. 그럼 포괄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 됐죠? 그럼 아까 전에 보세요. 자, 보존 등기가 있다. 상속 지분이 있다. 합유 지분이 있다. 용의권. 이거는 지분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지분에 뭐다? 돼. 그럼 포괄 유정은 지분만 소유권이든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할 때 칠판을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다. 갑인데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에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연장 작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럼 갑 사망했죠. 맞죠? 네. 그럼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오케이? 네. 을이 이미 취득했다 안 했다? 해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는 말은 갑이 사망만 하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2분의 1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2분의 1만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그럼 지분의 포괄 유정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외우고 공부 안 한 거는 전부 다 된다. 이렇게 가면 돼. 됐죠? 그럼 뜻만 딱 알고 한 개만 알면 돼. 답입니다.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이게 시험 문제. 상속 등기를 거치느냐 할 때 책의 제일 밑으로 오세요. 제일 밑으로 보세요. 방법을 보세요. 방법 4번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나오죠? 그 미등기 부동산 나오지. 맞죠? 네. 미등기 부동산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 나오죠?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거를 공부 딱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구별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두 개 답이 같다는 말이고 밑에는 구별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니까 구별을 했겠지. 그게 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라. 그러면 같은 걸 시험에 낸다? 다른 걸 시험에 낸다? 다른 거. 그럼 첫 번째 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아. 됐어요. 그럼 요리 오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적어놓고, 아니, 적지 마세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거다. 그럼 여기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습니다. 답을 정리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 안 거치고 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등기는 있잖아요.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 거치고 갑니다. 포괄 유정은 안 거치고 갑니다. 그럼 요것만 딱 구별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보세요.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거든.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장을 작성해가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고 연장을 작성했어요. 이 자식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민법 제 187조를 갖고 하겠어요. 그럼 갑 사망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자식이죠.
맞죠? 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러면 187조를 적용한다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라면 이 등기에 막말로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해? 지야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답다? 없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해서 안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이해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었죠? 이 등기의 소유자 누굽니까? 어리죠. 이 등기의 소유자는 뭡니까? 이래도 어리고 이래도 어린데 굳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답다. 바로 넘어갑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대장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는 병이라는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갑이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미등기. 이걸 유언장 작성합니다. 그럼 내가 죽거든. 자, 보세요. 을에게, 다시. 단독 주택은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갑 사망했어.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지. 병. 다시. 아까 요리 괜찮아요? 요리 해보세요. 특정 유정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이 있잖아요. 등기부는 안 만들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 집을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죠.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소유자는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수정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된다? 상속. 그러면 이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 됐죠? 그럼 정리를 할 때는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간다, 안 하고 간다, 하고 하는데, 자,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보세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제는 포괄 유정입니다. 보세요.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그럼 을이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마다 있다. 요걸 문자로 해야 됩니다. 문자로 보세요.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을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용어 정의를 해놓고 할게요. 용어 정의를 해놓고. 유정자. 요거는 수정자. 이랍니다. 유언집행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장을 쓰는 쪽 있죠? 주는 쪽. 이게 시작. 유정자. 받는 쪽이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무슨 자? 수정자. 여러분들 유언장은 혼자 몰래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 봉투를 봉해가 안전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한다. 그럼 이 봉투 개봉은 원칙적으로 갑이 죽어야 개봉하지. 맞다. 물론 도중에 변경하기 위해서 개봉하는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발거든.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죠. 그럼 등기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등기를 넘겨야지. 빨리 말하세요. 등기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죽고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모든 역할을 알아서 한다. 이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기 무슨 자? 관리자. 자, 요리해 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맞죠? 네. 근데 다시 합시다. 정리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의 문제와 등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또 별개지. 출생을 했다는 말과 출생 신고를 했다는 말은 또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지.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내가 줬거든 을에게 유언장 주겠다고 작성했지. 맞죠? 네. 그래서 봉투를 봉해가지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지. 맞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등기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등기했는데 이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그럼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이래 넘어가지. 그럼 이쪽이 원래는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럼 이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이 사람의 모든 역할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나 이게 이제 예외다. 그러면 유언장은 계약이다, 아니다? 이제 여기 민법을 좀 배워야 되거든. 민법의 법률행위에 보면은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계약은 머리를 맞대고 쓰는 게 계약이지. 맞다. 그러면 유언장은 혼자 몰래 쓰는 게 유언장이지. 그럼 유언장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오케이? 그러면 공동이라는 것만 갖고 가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됐죠? 요까지 이해됐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역할을 알아서 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를, 자, 여러분들, 요거, 아까 전에는 다 얼굴 표정이 이해하는 표정인데 여기서는 막히네요. 그죠? 이거 쉬운 건데. 자, 결론만 합시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특정 유정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찝어주는 거. 아파트는 을에게, 임야는 병에게, 농지는 뭐 정에게 찝어주는 게 무슨 유정? 특정 유정. 내가 줬거든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는 뭐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도 뭐다? 포괄. 요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등기, 상속 등기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이 말. 그래서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 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그러네,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로등기를 한다. 오케이?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로등기 하는 게 아니고, 포괄 수정자 명의로 보로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다시 할게요. 미등기입니다. 자, 갑이 단독 주택은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어요.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니. 그럼 이 사람 사망했죠. 그럼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럼 을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자식이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로등기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 보조등기로. 그래가 1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런데 포괄 유정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갑이 유언장 작성에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그럼 소유자는 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고. 왜?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니까. 이미 소유자는 상속인이다. 포괄 수정자다. 포괄 수정자.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도와이다. 오. 요게 민법을 조금 배우면 뭐를 배우느냐 이러면은 우리 공시법에 있죠. 공시법의 모법은 민법이거든. 우리는 민법에서 갈라져 놓은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그 민법에 수백 개 조문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져오는 거는 2개밖에 안 가져온다니까. 어머니법에서 가져오는 거는 2개밖에 안 가져온다니까. 그게 186과 187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6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187은 법률의 규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186은 법률행위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보세요. 이는 법률의 규정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법률의 규정. 자, 이랍니다.
자입니다.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이 변한다. 나와야 안 나요? 여기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의 체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이래 놓잖아요. 맞죠?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민법에서는 보세요.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의 규정이 뭐냐?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시법에서 필요한 거는 법률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만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법률 행위는 있잖아요. 186이잖아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러면 187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우리는 공부한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됐죠? 자, 그럼 아까 그랬죠? 포괄 유정 있죠? 정답입니다. 186이다, 7이다, 7. 맞죠? 그럼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갑이 사망만 따가면 어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미 소유되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어뢰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굽니까? 가. 어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누굽니까? 을. 명의로 보존하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86은 등기해야 됩니다. 187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이미 소유자도 소유자이다. 빨리 말하세요. 소유자이다. 그럼 187조가 뜨면 그게 상속이 뜨든 공용징수가 뜨든 판결이 뜨든 경매가 뜨든 이미 소유권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 그럼 끝까지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포괄 유정이죠. 186이다 7이다 7. 그러면 시험에 포괄 유정이 앞에 떴죠? 과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래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포괄 유정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게 끝글자를 묻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래밖에는 시험에 안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자,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를 가봅시다. 386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세요. 수용을 보세요. 단독 신청을 보세요. 자, 수용으로 인한, 자,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그럼 일단 수용 있죠. 그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수용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으로 오세요. 5번으로 옵니다. 문제를 보세요. 5번의 제목을 보세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 찾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첫째 줄에 갑니다.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하는 토지 수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 동그라미 쳐세요. 의 신청은 등기업을 잡아 등기의 권리자가 죽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수용입니다. 요게 우리가 민법을 우리가 배우면 이런 거거든. 한번 해봅시다. 수용의 가장 대표령에는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령인 거는 수용입니다. 수용.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있거든. 수용의 무슨 일이 있다? 개시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1월 2일부터 수용한다. 이 수용에 시작하는 개시일이 있겠지. 맞죠? 네. 그럼 이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그럼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합니다. 이런 거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오케이? 네. 국가가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소유자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우리가 상속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상속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거. 수용도 똑같은 이치라. 됐죠? 그러면 이미 이미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한마디 해봅시다.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럴 때 이게 민법을 조금 배워오면 공부가 엄청 수월해요. 민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거든. 법률 행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생이 있으면 출생 신고가 있지. 매매 계약이 있으면 소유권이든 등기가 있지. 그러니까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그러면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썼다 안 썼다? 썼다. 그것만 들고 등기소 가는 것만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민법의 법률행위가 좀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처음이니까 우리 민법하고 공시법하고 출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바뀌지만 딱 되면 술술술술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갑니다.